자, 수열부터 볼게요, 수열.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말 그대로. 숫자를 쭉 나열해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뭔가를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숫자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지. 맞지? 그러니까 규칙이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이제 규칙이 있게 좀 나열이 된 그런 수열에서 뭔가를 이제 찾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거를 그 종류가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같은 거 좀 이제 좀 몇 개만 좀 해볼게. 일단 숫자를 쭉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기호로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항이라고 하거든. 첫 번째 항을 이제 A1이라고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야. A2, 그 다음 A3, A4.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A의 N이라고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 다음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초항이라고도 해. 초항. 요런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요 N번째 항 있지, N번째 항. 원래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원래 나누거든? 그러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수열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유한수열이랑 무한수열 두 개로 나눠. 말 그대로 유한계인 거랑 무한계인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같이 그냥 N에서 딱 끝나면 이런 건 유한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뒤로 더 나아가면 무한수열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무한수열은 나중에 너네가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때 배울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 유한수열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 항을 우리가 이제 N번째 항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일반항이라고 할 거야,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이란 이름은 이제 그냥 좀 쉽게 해석을 해보면 좀 대표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표항. 그러니까 이 수열을 대표해주는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이제 어떤 숫자가, 어떤 수열이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볼게. 이걸로 해볼까? 처음이 10이고 첫 번째 항이 10이야. 두 번째 항이 10의 제곱이래. 세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이고 네 번째 항은 10의 네제곱이래. 그럼 규칙이 대충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식을 쓰는 게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반항 A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10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열의 규칙을 대표하고 있잖아. 맞지? 이 규칙을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그래서 대표항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여기 수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할 거야. 맞지?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굳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크게 아닌데, 이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자연함수라고도 부르거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면, 10의 제곱 이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규칙이 10의 n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내가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fx라는 게 이제 10의 x제곱이니까 지수함수가 나오지. 맞아? 그리고 x에다 1 넣었을 때 이거 나오고, 2 넣었을 때 얘 나오고, 3 넣었을 때 이거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함수로도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정의역이 전부 뭐야? 어떤 숫자야? 정의역이? 정의역이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역이 자연수인 자연함수라고도 얘기는 해.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지. 실수값 1.5 이런 건 안 되잖아. 1.5번째 항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냥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인데, 자, 그거부터 할게. 등차 수열. 오늘은 딱 등차 수열까지만 할 거야. 등차 수열까지만. 여기 등비 수열도 같이 붙어 있긴 한데,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등차 수열 하나만 할게. 요 하나만.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제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차이가 같은 수열. 보통 우리가 차라는 건 뭐야? 차이라는 건 뭐야? 빼는 건데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차이라고 하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걸 차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 수열이 A1, A2, A3, 뭐 A4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됐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여기서 이렇게 뺐을 때 나온 값, 그리고 이렇게 뺐을 때 나온 값하고 이런 값들이 다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4, 6, 8 쭉 가서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이거? 2지. 그 다음 이거 얼마야? 얘도 2고 얘도 다 2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간다고 해볼게. 만약에 8하고 6하고 4하고 2 이렇게 갔어. 그럼 이것도 차이가 2가 아니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이렇게 빼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차이가 다 얼마야? 0이잖아.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 됐냐?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이 차이, 같은 차이,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차라고 얘기할 거야, 공차.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D라는 기호를 쓸 거야, D. 됐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D라는 요 공차랑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수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좀 할 건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냥 이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야? 그냥 규칙이 보이니까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럼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3 넣었을 때 6, 4 넣었을 때 8 나오니까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근데 지금 이거는 대충 머릿속에서 그냥 2n 정도 될라나 하고 해서 계산한 거잖아. 사실 계산이 아니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같은 거 요런 일반항을 찾는 이제 작업을 좀 할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할지 그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할 건데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를 그냥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함수. 함수 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함수로 생각을 하면 x에다가 n에다가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순서상의 좌표로 1,2랑 2,4를 지나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일단 지금 이게 1차 함수니까. 맞아? 그럼 1차 함수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기울기랑 y절편 뭐 이런 걸 찾으면 되잖아. 맞아? 기울기 어떻게 돼? 2-1분의 4-2지, 그지? 기울기 2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플러스 2n에다가,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 지나는 점 하나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 한번 해본다고 치면, 2의 n-1 플러스 2 구하는 그 우리 y는 1차 함수 구하는 방법 있지? 요거 그대로 생각하면 얼마야, 이게? 여기서 an이라고 할게.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2n-2 플러스 2니까 없어지면서 2n이라는 값이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항을 찾아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4에서 2를 뺀 값이 2지. 맞아? 그리고 그 뒤에 6에서 4 뺀 것도 2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에서 6 뺀 것도 2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 맞아?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외울 거기 때문에 요 기호로 한번 해보면 A2에서 A1을 뺀 거를 공차 D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A3에서 A2 뺀 걸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찬가지 D라고 할 수 있지. A4에서 A3 뺀 것도 D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AN에서 AN-1을 뺀 것도 D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싹 다 그냥 더 해볼게. 더 하면 어떻게 돼? 좌변에서 이만큼이 없어지지. 그리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잖아.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좌변에? AN과 마이너스 A1도 남지. 이건 빠진 게 없으니까 A1이 남고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야 D가? 몇 개 더해졌어? 여기 지금 뒤에 보면 A1부터 해서
2, 3 쭉 가서 n-1까지잖아. 몇 개 더한 거야 그러면? d를 n-1개 더한 거지. 그럼 내가 d 곱하기 n-1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이 an 일반항이니까 얘만 냅두고 얘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an은 뭐라 쓸 수 있냐면 a1 플러스 n-1d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야. 외워야 돼.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구성을 좀 보면, 지금 여기 A1이라는 거는 뭐야? 초항, 첫 번째 항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D라는 건 공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공차. 그리고 N은 변수지, 당연히. 맞지? X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초항항과 공차만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찾는 작업을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볼게, 여기서 초항이 뭐야? 2, 그 다음 공차는 2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해볼게, 한번. 그럼 얘는 AN은 어떻게 되냐면, 초항, A1, 2 플러스 n-1 곱하기 D니까 D가 2잖아,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n 나오지, 그지? 이렇게.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밑에 거. 자, 밑에 거 초항 얼마지? 8.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서 AN을 한번 구해보자. 얼마야? 8 플러스 n-1 d니까 뭐야?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2에 8이니까 10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1 대입하면 8 나오는 거 맞지? 2 대입하면 6 나오고. 그지? 괜찮네. 그지? 그럼 이거는 초항이 얼마? 초항은 1. 그 다음에 공차는 빵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AN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냥 1이겠지. 맞아? 뭐 그냥 대입 하나 많아. D가 빠르니까. 그치? 그냥 1만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하냐? 됐지? 그래서 우리가 초항이랑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이제 이런 연습을 좀 할 건데, 몇 개만 조금 해볼게. 몇 개만. A단계 쪽에서 몇 개만 좀 해보자. 자, 여기는 그냥 너네가 추측하는 거고, 여기 그냥 나와있지? 그러니까 이런 규칙 보고 너네가 일반항을 찾는 거야. 그냥 이거는 딱히 이제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수열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이제 규칙을 찾는 거. 이것도 해볼까 그냥? 어차피 연습은 좀 해야 되니까. 이건 됐고 요것만 하나 해보자. 여기서 AN을 한번 구해볼게. 이건 등차 수열은 아니야 지금. 등차 수열은 아닌데 그냥 규칙을 한번 가지고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얘는 45번은 뭐라고 쓸 수 있지, AN을? 일단 뒤에 있는 숫자는 어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나눠서 보는 게 좋아. 한 번에 보는 것보다, 나눠서. 일단 숫자만 보면 1, 2, 3, 4 점점 늘어나지. 그리고 앞에 부호가 교대로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 그걸 따로 생각을 하면, 일단 뒤에 뭐라고 쓰면 되지? 숫자만 보면 n이라고 쓰면 되지.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그 다음 곱하기. 부호는 교대로 나오고 있지. 그럼 n에다가 홀수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고 짝수를 넣었을 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되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라고 쓰면 돼? 일반항을? 어떻게 쓰면 될까? 이것도 좀 나눠서 보면 되지. 분모 분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n 플러스 2분의 n이라고 쓰면 되지. 1 넣었을 때 분모 3 나오고 분자 1 나오고 2 넣었을 때 분모 4 나오고 분자 2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세 번째 거는 지금 뭐라 쓰면 될까? n 곱하기, 그치?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지. 1 넣었을 때 1 곱하기 2 넣었을 때 2 곱하기 3. 이해하냐? 이런 규칙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단어는 거의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럼 요걸로 일단 이건 됐고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자, 요거 한번 보자. 50번 한번 보자. 첫째 항이 15,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자, 일단 초항이 15가 나왔고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럼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AN은 뭐라고 쓰면 되지? 15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요거 정리만 좀 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8이라고 쓸 수 있지. 요게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건 우리가 이제 좀 찾아야 돼. 두 번째 거는 일반항은, 그러니까 처음에 초항은 나와 있지. 얼마야?
2. 그 다음 공차 얼마? 마이너스 4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 맞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2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4에다가 6이지, 그지? 이렇게 구하면 돼.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요것도 한번 해볼게. 자, 52번도 첫째 항이 72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 일단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7항을 구하시오, 몇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다 일반항을 찾으라는 얘기야. 일반항을. 그럼 일단 일반항 먼저 구해볼게. 초항 72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지? 72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6이지, 그지?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얼마? 78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일반항 찾았고, 첫 번째 7항을 구하라는 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n에다가 그지 7 대입하라는 얘기지. 7 대입하면 얼만데? 42, 마이너스 42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36이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1번은 36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8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78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8 나오는 n 값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6n은 얼마야? 넘기면 마이너스 96이지, 그지? 그럼 n 값은 얼마? 16이 나오겠지. 16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하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요것도 좀 이어서 해볼게. 요것도. 자,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정확하게 초항이랑 공차를 그냥 바로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거는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 A1 두 번째 거 첫 번째 나왔네. 첫 번째가 A1이 7이고 그 다음에 A8이 35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일반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를 초항과 공차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 그럼 A8이라는 걸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지? 일반항을 이용하면 A1 플러스 여기가 8이니까 7D라고 할 수 있지. 원래 A1 플러스 N-1D인데 N 값이 8이니까 그치? 요거 하나 까서 7D라고 쓰면 되지. 이게 35란 얘기야. 됐어? 그럼 A1이 지금 7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D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든가 요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A8이나 뭐 A10 요렇게 얼마 해서 요 둘을 연립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너네 일반항을 구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게 이제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아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AN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A1 플러스 N-1D라고 쓰잖아. 맞아? 여기서 변수는 n이지, n.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보면 a1 플러스 dn 마이너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맞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하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n 개수가 뭐야? d가 공차잖아, 공차. 그지? 그러니까 공차 n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일반항이.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얘 공차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지 공차. 그럼 그냥 이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6n부터 시작하는 거지. 무조건. 그리고 얘가 대표항이라고 했지. n에다가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72가 나와야지. 그럼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78이 있어야지. 이렇게 구하면 훨씬 빠르지. 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게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반항 구할 때 등차수열 일반항 구할 때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이해하니? 요렇게 구할게. 요렇게. 자, 요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 50번 한번 해보자. 자,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래. 그럼 이제 뭐로 시작한다고?
아니 공차 n이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1 넣었을 때 15가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8이 있으면 끝이잖아. 훨씬 쉽지.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 초항이 1이지. 2지. 그 다음 공차 얼마?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4n. 그 다음 플러스 6이면 되겠지.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이해하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거든. 등차 중항.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운데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 X, B라는 요 세 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요 X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가운데 항이잖아.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세 수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여기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랑 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는 당연히 D로 일정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X-A와 B-X 값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X 이항하고 A를 반대로 이항하면 얼마야? 좌변은, EX가 우변은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으니까 X 값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 요게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나왔을 때 가운데 항을 구하는 방법은 A와 B의 합을 2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생각하면 여기 간격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 두 수의 뭐야?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X가. 이해하니 뭔 말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게 세 개의 숫자가 기본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서 A, B, X, C라고 해봐. 5개 숫자가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당연히 B와 C의 평균이 가운데가 X다라는 거는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지. A와 D의 평균도 뭐야? X겠지. 왜냐면 이만큼이 몇 D인데? 2D잖아. 그리고 이만큼도 몇 D야? 2D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확장해서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을 때도 A 플러스 D의 반이 X다 라는 걸로 계산할 수 있겠지. 이해하니? 이런 게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나올 때, 뭐 보통 이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 가운데 뭐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게 나오면 너네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미지수를 놓을 때 방금처럼 AX, B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 개의 숫자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식을 놓는 게 낫겠지. A-D랑 A랑 A 플러스 D 이렇게. 가운데 걸 이제 미지수 A로 두고 양쪽에 이제 D 하나씩 저 빼고 더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면 되고, 그러니까 세 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너네가 미지수를 놓을 때 A하고 D로 이런 식으로 두면 되고, 그럼 만약에 5개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문자를 뭐라고 두면 돼? 5개의 숫자면 가운데 그냥 A를 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앞에 건 A-D고 그 다음 앞에 건 뭐야? A-ED가 되겠지. 그 다음 뒤에는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두면 되고, 그러니까 홀수가 나왔을 땐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D 자체를 그냥 두 칸씩 띄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3D, 그 다음에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일정하잖아. ED, ED, ED니까. 이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쭉 나열을 하잖아. 나열을 하고 나서 그거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합인데, 일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SN이라는 기호를 쓰거든. S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얘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이해하냐?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라고 무조건? 초항부터야.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S10이라는 건 결국 뭐야? A1부터 어디까지? 10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3부터 A4 뭐 쭉 가서 A7까지 이거를 이제 표현하려면 이걸 굳이 S로 표현하려면 얘는 S7에서 S2를 뺐다고 써야지. 초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해서 초항부터 2번째 항까지 합을 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 아무튼 근데 이런 기호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구하는 공식을 좀 배울 텐데, 자, 그거 한번 알려줄게. 너네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라서 이건 들은 적이 있을 텐데, 너네 그 수학자 중에 그 가우스 있잖아. 가우스 알지? 가우스가 언제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가우스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불렀겠구나. 뭐라 불렀지? 수학교라 부르나? 모르지, 그지? 아무튼,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반에서, 이거 들어본 적 없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게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가우스도 이제 같이 떠들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1부터 100까지, 그래?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고 있으라고, 더해서 계산해보라고, 이제 미션을 준 거지, 미션을. 근데 이제 가우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3초 만에 풀었대, 3초 만에. 그런 일화가 있지, 그지? 어떻게 풀었대? 알고 있냐, 혹시? 가우스 기호를 써놓고. 아니. 어떻게? 1부터 100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나? 그치. 그렇지. 더한 다음에 나누기. 그렇지. 그렇게 했지, 그지? 가우스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거꾸로 나열을 한 다음에 100하고 99하고 98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1까지 이렇게 이제 나열한 다음에 같은 자리끼리 더해버린 거지. 얼마야 그러면 이게? 100일이지. 그러니까 100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00개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100일 곱하기 100을 했는데 근데 이걸 다 더한 거니까 원래 구하려고 했던 1부터 100까지의 2배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약분해서 5050이다라고 해서 구한 게 가우스가 쓴 방법이지. 맞아? 이 방법을 그대로 쓸 거야. 이 방법을. 맞지? 이 등차수열의 합에서 이 방법을 쓸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걸 이제 합을 구할 건데 자, 첫 번째 항을 내가 A1이라고 쓸게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뭐라 쓸 거냐면 A1 플러스 D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 생각하면 되잖아. 일반항은 AN이 A1 플러스 N-1D니까 여기서 N-1이잖아. 그치? N에서 하나 깐 다음에 D 붙인 거니까. 그럼 A3는 뭐라고 쓸 수 있지?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은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이걸 다 더할 거지. 그치? 이렇게 더해서 마지막은 A1 플러스 N-1D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거꾸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 그럼 가장 앞에 있는 게 뭐야? A1 플러스 N-1D 플러스 그 다음은 뭐야? A1 플러스 N-2D겠지. 그치? 그 다음은 A1 플러스 N-3D 3D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마지막에는 플러스 A1만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다 더해볼게.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요렇게 한번 더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2A1 플러스 N-1D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얘도 똑같지. 그치? 2A1에다가 N-2D에다가 D 더하면 N-1D가 나오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지. N-3에서 2D 더하면은 N-1D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결국. 그치? N개가 있겠지.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곱하기 N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의 2배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주는 작업까지 해줘야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SN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이제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로 해서 요걸 외워주면 돼. 됐니? 요거 외워야 돼. 알지?
그래서 이 공식의 구성을 좀 잘 보면 일단 앞에 n이라는 거는 뭐야? 그치, 항의 개수, 항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항수 몇 개 곱했냐, 몇 개 더했냐 라고 생각하면 되고, A1은 뭐야? 초항, 그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D는 뭐지? 공차. 그래서 항수랑 공차, 그 다음 초항이 있으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수열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S20을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걸 구하려면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초항과 항수와 공차를 찾아야지, 그지? 근데 항수는 이미 알지? 얼마야? 20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럼 해볼게. 일단 2분의 항수 20에 곱하기 2 곱하기 A1이 얼마지? 3이지? 이게 초항이니까 3 플러스 n-1이면 19겠지, 그지? 20 빼기 1이니까 곱하기 공차 얼마야? 4겠지, 그지? 여기서 빼면 4 나오잖아.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공식 대입하면 돼. 그래서 공식만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 항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말항이라고도 얘기하거든. 말항. 그래서 말항을 기호로는 보통 L이라고도 많이 써. L이라고 쓰는데,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얘가 2A1 플러스 n-1D니까 얘를 내가 A1 플러스 A1으로 쪼갤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요만큼이 말항이지. 일반항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L로 좀 치환해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 얘는 구성이 어떻게 돼? 항수 또 그 다음에 초항과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말항이 있어야지. 말항.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에서 구성은 항수는 둘 다 있어야 되고 초항도 둘 다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이걸 쓰는 거고 말항을 알고 있으면 이걸 쓰는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걸 쓸지 이걸 쓸지 너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은 다 외워야 한다. 뭐 요것도 한번 볼까? 856번?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제 12항이 40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초항 나와 있지. 그 다음 말항 나와 있지. 뭐야? 40, 그지? 그지? 그리고 항수 나와 있지. 12개지, 12개. 초항부터 n항까지, 12번째까지니까. 그럼 결국 S12는 뭐야? 2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0.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공차가 주어졌대. 첫째 항이 11, 초항이 11, 그 다음에 공차 얼마?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함. 항수도 20으로 주어졌네, 그지? 그럼 S20은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20 곱하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2 곱하기 초항, 그지? 플러스 n-1 d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됐냐?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해하냐? 이런 거는 너네가 이제 찾아야지. 그치? 일단 뭐랑 뭐는 알아. 초항 알 수 있지. 또 말항도 알지. 그리고 공차도 사실 쉽게 구할 수는 있지. 얼마야? 공차는 9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항수를 모르지. 그치? 항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항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게 몇 개인지 알려면 일반항을 찾아야지. 93이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초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 9니까 일반항 A에는 뭐라고 쓰면 돼? 9n-6이라고 쓰면 되지. 그지? 요게 이제 93 되는 n값 찾는 거야. 그럼 9n은 넘기면 99니까 n값 얼마? 1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1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저기까지 93이. 그러면은 초항부터 11항까지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하니?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너네 이제 이 수열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요 수열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항을 물어보거나 합을 물어보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보면, 문제를 잘 보면. 그럼 항을 물어보면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항을 물어봤을 때는 일반항과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으면 되는 거고, 합을 물어보는 거는 SN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만 볼게.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에서만 쓰이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쓰이는 내용이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자, 우리 일단 요식 나와 있는 거 이거부터 좀 증명 좀 해볼게. 자, 우리 S1이라는 거는 뭐지? 해석해 보면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뭐야? A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초항. 그래서 그럼 S2는 뭐야? 초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S3는 초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지? 이렇게 쭉 가서 SN이라는 거는 초항부터 뭐야?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면 SN-1은 당연히 이거보다 하나 전까지의 합이겠지. AN-1까지. 맞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두 놈을 좀 볼게. 두 놈을. 이 두 놈에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고 생각을 해봐. 좌변끼리 우변끼리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SN에서 SN-를 뺀 값이 나오지. 우변은 뭐가 나와? 이만큼이 다 날아가니까 AN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AN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수열의 합이라는 SN을 가지고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외워야 돼, 이거. 맞지? 근데 여기 조건이 뭐가 붙냐면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이건 왜 붙냐면 여기에다 1 대입하면 뭐야? 0이지. S0이지. 이건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초항부터 영항까지 합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2 이상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의 규칙으로 찾은 AN은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항 초항은 어디서 구하냐면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S1이 A1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공식의 한 세트야. 요걸 외워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나왔어. 자, 여기서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래.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Sn-1을 구해야지, 그지? 자, 그럼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지, 그지? 전개 한번 해볼까? 얼마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n 마이너스 2잖아. 맞아? 너 졸림 일어나?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n제곱 마이너스 1만 남지. 맞냐, 이거? 계산 잘했냐? 잘했지? 네. 그럼 이제 빼봐! SN에서 SN-를 빼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1이 나오지. 됐어? 근데 이거는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대입해서 그 규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에다 여기다 1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게 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안 돼. 두 번째부터 대입해야 돼. 이해하지?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A2부터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A1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오겠지. S1이 A1과 같으니까.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지, 3. 그지? 초항이 3이지. 그러니까 A1은 3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일반항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AN은 2N 플러스 1이라고 구했고, 근데 이거는 N이 2 이상부터고, 초항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3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따로 써줘야지. 이해하냐? 요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맞거든? 근데 n에다가 1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 넣으면 안 되잖아. 2부터 넣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몰래 진짜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넣어봤어. 얼마야? 3이지. 얘랑 어때? 똑같이.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눠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초항부터 성립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런 경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달랐어. 그러면 나눠서 쓰는 게 맞고. 이해하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야 원래. 원래는. 이해하지? 원래는. 근데 등차수열 그냥 설명을 좀 할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편법이 좀 있어.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잠깐만 요거를 두 개를 내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 자, SN이라는 식을 내가 n제곱 플러스 2n 방금 했던 거 요거 하나 해서 여기서 아까 an 구한 게 뭐 나왔었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an 구한 게 2n 플러스 1이 나왔었지. 그치? n이 근데 1부터 성립을 했으니까 초항이랑 대입해보니까 똑같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 sn을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an을 한번 구해볼게. 일단 요 둘의 차이를 좀 한번 볼게. 자, 그러면 sn-1을 구해야지, 그지? 그럼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n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빼주면 an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빼면 어떻게 나오지, an은? 얘는 없어지지. 그지? 그럼 이거랑 어때? 여기서 구했던 이거랑 어때?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sn-를 뺐을 때 아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n 마이너스 2였잖아. 맞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 뺀 거랑 여기서 여기 뺀 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얘랑 어떻게 나와? 같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은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오긴 해. 이렇게. 그래서 n이 2 이상부터 성립한다라는 것도 적어줬고 그리고 이제 초항을 찾아야지. 초항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였잖아. 그치? 1 대입하면 뭐 나와? A1은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얼마야? 2 나오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얘랑 어때?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거든. 이렇게 얘가 n이 1일 때는 지금 2 나오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수열이냐면 초항이 2가 되고 두 번째 항부터 요게 성립하는 거야. 3 아이고 병신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그 규칙이 성립을 하잖아. 첫 번째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은 사실 등차 수열은 아니야.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야. 첫 번째에서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등차는 아닌데 그냥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는 해.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이해하냐?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우리가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뭘 보고 구분하면 돼? SN이 나왔을 때? 1대1? 상수 요거. 이거 보면 돼. 이거. 자, 우리 SN 공식이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였잖아. 맞아? 공식이 이거잖아. 이것도 변수가 n이고 나머지 다 상수잖아. 맞아? 그럼 이거 전개를 싹 다 해서 n에 관한 그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dn제곱에 플러스 쭉 이런 식으로 나와. 뭐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아이씨, 다 할까? 아니, 다 할게 그냥. 2분의 dn제곱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d, 잠깐만. 마이너스 그만.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나오네.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 뒤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그 합공식은 뒤에 상수항이 없는 2차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합공식 자체가 SN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봐. 2차 식이지.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더라도 이거 딱 보고 2차 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2차 식이긴 한데 2차 식이긴 한데 뒤에 상수항이 있잖아. 그럼 아깝게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냐? 됐어?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2차 이하의 식이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공차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아까 0일인 경우도 있었잖아. 그래서 공차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차 이하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항이 없는.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내 2차식이 나와. 그래서 딱 봤을 때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정확하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첫 번째에서 좀 이제 삐뚤어진 그런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이렇게 빼서 안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빼서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거 전개하고 보니까 n제곱 앞에 개수가 2분의 d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하면은 2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공차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 공차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항과 S1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짓거리 할 필요 없이 여기 개수의 2배 하면 얼마야? 공차는? 여기 개수의 2배 하면 2가 나오지. 공차가 2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초항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2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냐고 말인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갈 거야, 이제부터. 이해하냐?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거는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부터만 이 규칙이 성립하고 첫 번째에서 이게 삐뚤어지는 그런 수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하냐?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일반항 구하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다 2배 한 다음에 초항 구해갖고 그걸로 일반항 찾으면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구하라고 하면 요렇게 갈게. 요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요 마이너스 1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똑같이. 어차피 일반항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야? 2지. 그 다음 초항은 3이지.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똑같이 2n 플러스 1이라는 게 일단 나오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진짜 초항. 그러니까 지금 가짜 초항이 3인 거야. 여기서는. 진짜 초항을 구해야지. 그럼 진짜 초항은 이게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1을 대입했을 때가 진짜 초항이잖아. 얼마야? 2잖아. 2.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2가 되고 요건 2부터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지. 됐어? 이해하냐? 알지? 자,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구할 거야. SN을 2n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할게.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일반항을 찾으래. 일단 얘 보니까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2차 항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맞지? 그럼 초항 얼마? 1 대입하면 초항.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S1과 같으니까. 공차 얼마? 공차 4. 여기다가 2배 하면 되니까. 이걸로 일반항 구하면 돼. AN은 얼마야? 4N 공차 N이야. 공차 N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끝이지. 훨씬 빠르지. 그치? 요런 짓 안 해도 되니까. 등차 수열만 가능해, 이거는. 맞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SN이 이번에는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일단 2차식이긴 한데 뒤에 상수항이 붙었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두 번째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수열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의 일반항 구할 땐 일단 얘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지? 그러면 초항이 얼마지? 가짜 초항은 4가 되지. 그 다음 공차는 6이겠지. 그지? 그럼 이걸로 일반항 일단 찾으면 뭐야?
6n-2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우린 알고 있어. 이게 가짜 초항이라는 걸. 그치? 진짜 초항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제 1 대입을 하면 되지. 얼마야? 2가 나오지. 그래서 n이 1일 때는 2라고 해서 이게 이제 an이다 라고 해서 써주면 돼. 이렇게. 됐니? 이해하지? 응. 오케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TV라고 나와 있지? 교재에 나와 있네. SN이 2차식이잖아. A, B, C 이렇게 해갖고. 그치? 그래서 C가 0이면 수열 A에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고,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요거 얘기하는 거야. 됐니? 요거 중요하다 얘들아. 요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좀 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식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요것도 해볼까?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대표 유형은 안 풀고 넘어갈게 그냥.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861번은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 맞지?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거니까 일단 초항 얼마? 초항 5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공차 얼마지? 4. 그럼 얼마나 쓰면 돼? A에는 4n 플러스 1이라 쓰면 되지. 1 넣었을 때 5 나오면 되니까. 됐지? 이게 끝이고. 두 번째 건 뒤에 상수항이 있네? 그치? 그러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가짜 초항을 먼저 구해볼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공차 얼마? 2가 되지. 그럼 이걸로 일반항 구해주면 A에는 2n-4라고 일단 쓸 수 있지. 요건 근데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고. 진짜 초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n이 1일 때.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일반항이 되겠지. 이해하니? 할 수 있겠지? 응.